지금 주차장 입구를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기로 이제 그 출석을 할 때도 저기로 들어갔거든요. 예. 호송차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 경호 차량이 언제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그 앞서 화면에서 계속 보여드린 게 법원 앞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복귀를 할 때 구치소로 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인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어느 정도 동선 확보가 돼야 나오실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법리 공방 위주로 본인들의 어떤 다른 이 혐의와 다른 부분, 절차의 부분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의 불법성, 뭐 수사권, 관할권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제도 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법리와 이런 걸 중심으로 그 혐의를 중심으로 또 오늘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법 시스템과 우리나라 사법 결정을 너무 많이 부정하셨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부정하시고 비난하시고 그러면은 사법부 입장에서 대통령의 그런 부분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사법부를 오히려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사법부를 자극하는 전략이 과히 좋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오늘은 법리에 충실하게 그거를 위주로 진실하게 답변을 하는 거에 집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입장 발표를 하고 최종 5분을 본인 입장을 또 발표했다고 보면 본인의 생각은 충분히 그 얘기를 전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대통령이 좀 달변가거든요. 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40분이라 그러면 아마 본인이 핵심만 중점적으로 했을 거다.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복될 걸 우려해서 아마 40분 정도의 핵심만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법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법부 부인한 게 없어서 이제 좀 좋지 않았겠느냐 김세희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법리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 부정해라 정당한 법리적 문제 제기, 즉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부터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각 단계 있지 않습니까? 각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아까 왜 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공수처가 무리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를 동시에 걸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 이거를 뭐 야당에서는 사법부를 부정한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이거야말로 사법부 내에서 법리와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예. 합법적인 반론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예. 그동안 안 하셨는데 오늘 그거를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동안은 뭐 소환을 해도 뭐 저기에 출석하지 않고 거부하고 강제 수사도 뭐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뭐 마지막에 가서는 사법부의 어떤 영장이나 수사권 관할권 뭐 이런 것도 다 부정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예.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5시간 가까이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출발은 안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그 결과를 이제 뭐 가 아니면 부 아니겠습니까? 예. 기각과 인용 둘 중에 하나. 먼저 기각이 나온다면요. 다시 지금 서울구치소로서 기다리다가 관저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수사에 굉장한 제동이 걸리겠는데요. 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이제 강제 구금을 해서 체포를 당했었고 그냥 예.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거기 때문에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수처로서는요. 좀 구속영장이 되면 제일 좋죠. 10일 동안 구금해서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속되는 게 좋겠지만은 관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아마 한풀 꺾였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관저에 있으면서 이제 풀려났다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제2의 제3의 또 영장 발부가 또 공수처가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관저에서 돌아가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에는 좀 협조를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약에 관저로 돌아간다면 지금 현재 지금 동선이 확보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거든요. 네. 동선이 시간 걸린 것 같은데 아마 들어올 때는 이제 재판부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차를 막는 이제 그런 행위가 있었지만 나갈 때는 지금 결과를 기다리러 돌아간 거기 때문에 아마 막지는 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동선이 제 경호 차량은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80km 달리는 게 규정입니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20 넘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높여서 갈 수 있게 깔끔하게 도를 비우는 막 그런 교통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서울 서부지법 앞에 주차장 모습 보내드리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곳을 빠져나와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구치소로 갔다가 다시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방금 질문을 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지금도 여권과 보수층에서는 계속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뭐 타격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의 타격보다는 그동안 수사 협조를 대통령이 하지를 않았잖아요. 예. 심지어 체포영장으로 체포가 되셔서도 협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관저로 돌아가신다. 수사협조 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상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지금 그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로만 하면은 구속영장을 칠 필요도 없어요. 협조를 하겠다는데 구속영장을 왜 칩니까? 그죠? 근데 그동안에 그 대통령의 모습이 그런 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심지어 강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강제 수사를 못 하게 되는 상황, 본인의 협조, 자의적인 협조에 의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수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흐르고 수사 진행에 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큰 우려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증거인멸 시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메시지를 통해서 하세요.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태도가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담화하고 메시지를 내기 전에는 다 진술을 하는 태도였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담화를 하니까 그거에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진술을 바꿉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영향을 행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속이 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관저에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의욕도 더 커질 것이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관저에 있는 대통령의 그 어떤 위상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영향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요, 좀 비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800만 불 대북 송금으로 현재 재판 중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있던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수개를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됐죠? 구속이 안 됐죠. 재판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재판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돼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거는 그것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처럼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본인은 최종 결심권자, 최종 지휘자를 의심받고 있지만 현재 재판 중인 상태로 자유의 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사안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예, 내란죄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면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나라 관료나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예. 그러면 재판관들도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조금 우리 이준우 의원님께서 저처럼 좀 그 경제 분야의 기관들 사람들을 좀 한번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많이 만나거든요. 계속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어떻게든 빨리 뭐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든 아니면 파면이 되든 빨리 정리해야 된다.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사안을 잡고 동일 혐의도 아니고 동일 사안도 아니고 경중도 다른데 같이 놓고 얘기하시는 거는 물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알겠지만 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를 이야기해봤는데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은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체포인에서 구속인으로 바뀌게 되고 또 구치소의 방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겠지만 네. 말씀 주시죠. 네, 저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라는 헌재의 심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탄핵 심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심리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거는 대통령의 지위가 현재 어떻게 되냐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로 따지는 게 맞지. 대통령의 지위가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속시켜서 구치소에 가둬서 구금 상태에서 공수처가 열을 부르고 검찰에서 열을 부르고 또 지금 저기 막 가게 돼 영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게 되면 알몸으로 일단 몸 수색도 합니다. 그렇게 예.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수영복으로.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좀 망신이고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은 생겨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보고 있고 중국에서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굉장히 순응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으로 외교적 문제로까지 연결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왜 네네.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일국의 남쪽에 있는 군사적 긴장 관계인 대통령이 예. 어떻게 자리를 비우느냐 이걸 북한에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관저에 대해서 항공 헬기가 떠가지고 관저 구도도 나오면서 예. 북한의 주요한 정보가 군사 기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직접 보겠죠. 우리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뭐 예를 우리 들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북한에서 만약에 예. 정권 교체하든가 뭐 공산당에서 탄핵을 할 일은 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국방위원장 김정을 탄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실시간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정보 보고를 받아야죠. 네네. 그건 마찬가지 상황을 생각합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북한 방송에서 그 우리 이런 탄핵 과정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예. 저희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발부를 했을 때도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뭐 일단은 구치소에서 일단은 뭐랄까 대기실이 아닌 그 뭐랄까요 그 범죄 구속 피의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 예. 옮겨가야 되겠죠. 예, 방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경호라든가 안전에 대한 어떤 논의를 경호처하고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통령의 예우는 저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하고 같은 뭐 구금 시설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뭐 알몸으로 벗겨서 뭐를 검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약간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북한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자꾸 너무 선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군은 미군과 함께 그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을 가중시키는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는 게 그게 경제의 타격이 너무 직접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경제기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만나보시면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요.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자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사나 활동도 기획활동이나 연구조사 활동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내의 대기업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 결정을 하나도 지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시라. 예. 국민의힘 쪽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지연시켜서 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 유리하게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좋으니까 예. 대신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유리한 이야기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잠시만요. 그 사회부의 이채연 기자도 지금 같이 들어왔는데 네. 오늘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 전이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 정리 한번 듣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6시 50분에 종료가 됐거든요. 예. 지금 오후 2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4시간 35분 정도 만에 끝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심사가 얼마나 더 걸릴지가 관건이었는데 5시간이 안 돼서 지금 끝났고요. 예.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또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최후 마지막 이제 5분 정도 발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윤 대통령 즉각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경기 요양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서 결과를 좀 대기하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앞에 현재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예. 몰려 있는 모습 화면으로도 보고 계신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또 전개가 되는 거죠? 저걸 어떻게 교통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서울 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의 호송차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일부 이제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좀 도로까지 좀 뛰어들면서 좀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정면을 예. 확 막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지금 뭐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잠잠해진 것 같고 이제 서울 구치소의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만 예. 오전에 호송차가 떠난 직후에는 좀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돌아오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태극기라던가 성조기를 들고서 이제 확성기를 이용하고 막 고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집회 분위기가 지금 점점 더 격양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부지법 앞에 왼쪽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여 있는 지지자분들이 예. 대통령이 아직 나오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예. 일단 나오는 모습까지는 보고 이제 해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걸로 보여서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예. 끊었네요. 예. 예, 아까 이제 김사희 평론가님이 이제 경제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예, 예.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5년 동안 이제 민주당 정권한테 경제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28번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폭등하면서 벼락 거지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민생도 어떤 파탄 났었었고 예. 또 그날 이제 그 기간 동안 국가 부채가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까지 그 정부까지 한 60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국가 부채가 총 600조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5년 동안 400조가 국가 부채가 더 늘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1,000조 원의 이제 그 국가 부채를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단 5년 만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할 얘기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경제 실적을 보면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건국 이래 가장 많이 대미 수출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었었고요. 원전 수출 뭐 22조 원 이상의 원전 수출을 했었지요. 그리고 또 수출 규모가 더 늘어나가지고요. 세계 8위 수출 대국에서 6위 수출 대국으로 더 수출 규모도 그렇게 막 올랐습니다. 예. 반도체, AI, 바이오 등등 실적이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상황에서야 투자자들 해외에서 좀 불안하게 볼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실적은 좋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가 경제만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세수를 한번 보세요. 세수가 굉장히 좋잖아요. 법인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재정을 늘린 문제는 저도 비판을 해요. 그렇게 뭐 실적이 좋았다고 그렇게 재정을 한꺼번에 늘리면 전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정도로 그 재정을 감당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세수 펑크라는 표현이 2년간 계속 쓰여졌잖아요. 그걸 보면은
기본적인 정부의 경제 실적은 문재인 정부가 더 좋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작년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세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예. 올해 상반기에 이 계엄 작년 12월에 계엄 이후에 경제가 또 굉장히 급격하게 경색이 되는 국면으로 와서 예. 그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몇 개의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을 찍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예.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어쨌든 오늘 대통령께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관계, 그다음에 증거관계, 법리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우리의 법치가 다시 작동을 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고요. 예.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에 좀 발맞춰서 저기 나와 있는 지지자들 선동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저런 모습을 보일 때 그동안 본인들이 어떤 말씀을 해오셨는지 다시 화면을 찾아보시든가 기사를 찾아보시고 예.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그럼 이채연 기자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치소로 돌아가면 판단만 남은 거잖아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재판부의 앞에서 양측이 어떤 공방을 벌였을지 그 쟁점을 하나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주차장에서 불빛이 나오는데요. 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일단 지금 예. 경호 차량으로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보이네요. 예. 그 뒤에 이제 호송차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6시 5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지금 7시 33분이니까요. 네. 나오는 데까지 정리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요. 예, 오후 2시쯤에 이곳으로 지금 보이는 들어왔던 차가, 예, 호송차가 호송차입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예, 파란 차 그 들어올 때 탔던 그 차를 예. 타고 그대로 지금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초유로 예.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대기하기 위해서 결과 영장까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예, 영장 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서울 구치소로 출발하는 차량의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의 지금 그 큰 앞에도,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보이고요. 지금 경호 차량들이 앞뒤로 지금 호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고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호송차 지금 보시는 예, 지금 보고 법무부의 계십니다. 호송차를 타고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양쪽에는 경찰 버스 차벽이 세워져 있고요. 그 뒤쪽에 양쪽에 지지자들의 함성은 지금 저희가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경호 차량의 행렬이 보여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예,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 때는 그 차량 통일을 해서 서울 구치소에서 서부지법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 네. 것 같은데요. 갈 때는 어느 정도 차량이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시 50분에 오후 6시 50분에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6시 50분에 끝났고 7시 33분에 서부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경호 차량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의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앞에 지지자들 지지자들이 네, 모습이 보이는데 지지자들이 현재 지금 차량을 두고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예, 서부지법에 들어갈 때도 지지자들이 이 경호 차량을 막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현재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지자들이 경찰들과 대치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으로 나왔으니까 마포 공도고거리 지나서 이제 마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채영 기자? 네, 맞습니다. 예. 목포대교 지나서 한 지금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는 약 23km 정도 걸리거든요. 예. 아까 점심시간 때는 좀 차가 막혀서 좀 늦었었는데 네. 네, 지금은 좀 교통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요. 예. 약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시간에 도착을 다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도 일단 갈 때도 차량 통제는 되는 상황인가 보죠. 다른 차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7시 33분쯤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부지법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게 공덕 5거리인 것 같고요. 지금 공덕 5거리 지나서 마포 지나서 오른쪽으로 강변북로를 타러 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예. 오후에 출석을 할 때는 27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은 또 교통 상황이 어떨지를 몰라서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런 다시 일단 대기할 때도 똑같은 상황 지금까지 대기하고 온 것처럼 똑같은 지금의 의상을 입고 예. 그냥 똑같이 대기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구치소 안쪽에 보안 청사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곳에서 지금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거든요. 예. 그곳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릴 걸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럼 만약에 대기하다가 기각이 된다면 바로 관저로 복귀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안에서 또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생활하고,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곳이 곧바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재 윤 대통령이 67평 정도 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머물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보안청사인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판결이 확정이 안 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감이 되는 순간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결 수용 이제 연한 국방색 수의를 입게 되고요. 수용 번호를 달게 되고 사진 촬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그동안 이제 있었던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체포 상태에서 지금 뭐 별도의 사무동에서 대여섯 명의 경호 인력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예. 경호 인력이 그대로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탄핵 심판이라든가 예. 뭐 공수처를 왔다 갔다 할 때 역시 경호처에 차량 호위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과 경호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제 강변북로도 차량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동 경로에서는 차량 통제가 되면서 지금 경호처와 호송 차량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강변북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지금 원효대교 밑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원효대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남대교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의왕으로 가야 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경부를 타고 거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예. 그런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 대통령 관저에서도 그런 경로로 해서 갔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지난번에 갔던 경로까지 합류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본다면 네. 지난번에 한 20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최근에 계속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현재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것 처음이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저희가 서울구치소 가는 모습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 많은 또 국민들이 정말 극단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풀어야 되는 것도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의 숙제 아니면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자유롭게 바깥에 있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치를 해서 강제 인치를 해가지고 구금된 상태에서 헌재에 나가게 하는 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참 대통령이 가서 아까 신체 검사 받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는데 민영이 되면요. 민영이 되면 예. 그렇죠. 예. 민영이 그러는데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옷을 갈아입고 현재 대통령이 수영복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머그샷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공개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참 큰 상처일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좀 제발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야당과 여당과 뭐 국가 지도자 대통령 할 것 없이 똑같은 공평한 수준의 처우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자꾸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드릴 수 없게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권력자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면 그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그 시민혁명을 거쳐서 모든 권력자가 법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법 위에 쓸 수 없다라고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만들어진 근대 국가인데 자꾸 대통령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법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차분하게 호소를 하고 예. 그 안에서 푸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난도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게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그 예.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적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책임 있는 분들이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현재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상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서울 서부지법 앞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저희 취재 차량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8시쯤에 도착할 것 같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그 서부지법에 오후에 출발할 때와 지금 다시 돌아갈 때 시간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예. 일단 그러면 서부지법 앞에서도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고 서울구치소 앞도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각 돌아오는 대통령을 지금 맞이하려는 그 측의 지지자로 보일 텐데 대통령 일단 오늘 그러면 그 몇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요. 참 그 이태원 기자한테 한번 먼저 예. 듣고 넘어갈까요? 예. 네. 지금 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이고 사안의 자체의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제 실질심사 자체는 뭐 4시간 35분, 그러니까 5시간이 좀 안 돼서 됐는데 이제 뭐 결과가 과연 언제 나올지는 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예. 것 같고요. 과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은 뭐 8시간 40분 정도 심사가 이어졌고 그 결과가 이제 이튿날 새벽 3시쯤 나와서 결과가 최종 나오기까지 16시간이 넘게 예. 걸렸습니다. 예. 그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이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한남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왼쪽에서도 보시면 지금 기동대 인력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취재진이 오전부터 계속 나가 있었는데 예. 지금 뭐 성조기,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들고 이제 고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마 윤 아까 그 대통령 초반에 배현주 예. 기자 연결했더니 그 옆쪽에서 그 지지자들의 소리가 굉장히 커서 기자의 예.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지지자들이 공수처, 서부지법, 또 서울구치소 이렇게 좀 이동을 해가면서 집회를 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곳곳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 만큼 경찰들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배치를 하고 교통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이제 뭐 펜스 같은 것도 아마 쳤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모를 뭐 상황, 뭐 인간띠를 뭐 만든다든지 뭐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경찰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딱 지금부터는 그거랑 똑같네요. 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그 발부받고 이동하는 경로로 그렇죠. 지금도 예. 똑같군요. 그때도 한남동에서 이제 예. 출발을 하게 되니까 한남대교를 타고 이동을 한 맞습니다. 경로와 비슷하면은 현재 교통이 막 체증이 있거나 막히는 걸로 보이진 않는 걸로 봐서는 한 8시쯤에 딱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인가, 누구에게 전하는 대상이 궁금하고요. 네. 메시지를 왜 내느냐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은 사법부의 절차를 문제 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동적 메시지를 많이 내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게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유의미한 논리가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절차를 문제 삼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절차와 관련된 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이면 제도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영장이 나왔으면 영장의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체포 적부심이든 구속 적부심이든. 그리고 그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심, 2심, 3심이라는 사법 체계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종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최종의 방식을 거부한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그다음 뭡니까? 힘의 대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힘의 대결을 암시하듯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여든 야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도 그런 행위들은 비판해 왔다는 것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체포 과정 아니면 그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도 밖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메시지는 계속 보냈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럼 메시지로 인해서 또 결집되는 그런 지지자들도 뭐 더 힘을 받고 그런 모습이 저희가 TV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네, 메시지를 내는 게 결집을 어떤 지지자의 결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낸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강요죄,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행위를 해서 거기 위반한 걸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탄핵 갔었거든요.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근원적으로 다른 거죠. 차별점이 아예 다르다. 시작 전부터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법 위반 관련된 걸 방어하기 위한 그걸 소명하기 위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보장되어 있는 고유 권한을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거를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자기 편으로 자기 지지율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예.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상한 이유를 들은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거기에 공감을 하는 예.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대통령께서 오늘 지금 SNS에 어제도 오늘도 SNS에 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마 냈습니다. 지난 이제 탄핵 때와 달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2030 젊은 MZ 세대, 예. 특히 MZ 세대가 지금 지지율 많이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아마 MZ 세대들과 직접 소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마 SNS 같아요. 그래서 예. SNS를 좀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또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SNS에 카톡 계엄령을 또 발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파치소를 또 만들어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옛날 과거에 검사 사칭을 유죄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다시 또 경찰 공무원 이걸 또 사칭하는 또 이런 또 지시를 또 해가지고 예. 또 우리 국민을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 두려워하거나 그를 뭐 강제로 막으려는 뭐 카톡 입특만 네. 이제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나비를 쫓으려 하지 말고 나비가 올 수 있는 좋은 정원을 만들면 저절로 나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내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과연 중국식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예. 국가 체제로 가는 거냐 아니면 알겠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 속에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유지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화면 지금 잠깐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만 먼저요. 예. 오른쪽 화면이 이제 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인데 그 오후와 다르게 올 때랑 다르게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예, 지금 예. 주말이라서 주말이라 그래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행 저렇게 중앙차로 오른쪽은 완전 다 밀리는 차들이고 예. 왼쪽 버스 전용 차선을 전용차로. 이용해서 가는 건데 예. 저 앞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남대교를 넘자마자 그 신사역 인근에서부터 바로 막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 조금은 지체가 되지 않을까 구치소로 아니, 이게 도착한 또 차량을 시간이. 통제해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요. 예. 예. 경찰의 그 교통 통제 능력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예. 제가 그 김정일 그 대통령 특사단으로 북한을 갔다가 네. 그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예. 도착을 해가지고 당시 청와대까지 들어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연대 앞을 지나가고 뭐 하고 다 하면서 왔거든요. 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속도도 웬만하면은 그렇게 많이 줄인 적이 없어요. 아. 그건 왜 그러냐면 앞에 사이카들이 가서
오토바이들이 가서 먼저 통제를 합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하는 쫙 거잖아요. 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빼고 뭐 예. 하고 심지어는 저기는 이제 뭐 고속도로니까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지만 예. 안 되면 중앙선 한 차선을 먼저 가서 비워서라도 그 차가 멈추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런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 경호 능력 예. 내지는 경찰의 그 교통 통제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멈추거나 그러진 저는 않을 거라고. 맞네요. 지금 경부에서도 지금 오른쪽으로 빠져서 지금 온 거 보니까요. 예, 통제가 아까 밀린 거는 통제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그 시간은 8시 무렵에 계속 도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26분 정도 걸리겠네요. 예. 저희 그 지금 현재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치소 삼거리 앞에서 심사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탄핵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고 지금 좀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 영장 심사가 끝나니까 이제 탄핵 찬성층 맞불 집회도 수십 명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지금 인원을 통제 중이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오늘 굉장히 오래 기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진우 위원께서는 지금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